안녕하세요. 강남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행정체험연수자 류동상 이수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중간 보고에 이어서 오늘 최종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를 위해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양질의 자료들과 좋은 인터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센터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내 공동체 대응 사례 공유해 주신 찾아가는 동사무소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강남구민분과 주민분들의 좋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기에 이번 보고서 이름을 마을 마음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강남구 코로나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사항을 말씀드린 지 국내 공동체 대응 현황과 해외 공동체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고 인사이트와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수씨께서 청년 1인 가구 현황과 청년은 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가 보고서 분석, 그리고 마을 청년 공동체 지원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강남구입니다. 코로나19란 사스코브2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일컫습니다. 평균 1주에서 2주의 잠복기를 거치게 되며 전 세계 3.7%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18개국에서 1,879만 5,884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으며 그중 70만 7천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6일 14시 기준 전 세계 나라 중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480만 명입니다. 2위는 브라질로 285만 명, 3위는 인도로 196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4,499명으로 7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 현황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구가 6,943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1,636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보시면 1위가 관악구로 145명의 감염자가 있고 2위는 강서구 108명, 그리고 중간 보고를 진행했던 월요일과 조금의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요. 3위가 송파구로 약 100명을 기록했고 이제 저희 강남구는 98명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강남구민이 54만 명이라고 봤을 때 이 98명의 확진자는 0.0184%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아주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가 아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불안과 우울감을 뜻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이 47.5%가 되었습니다. 연령대를 보시면 40대가 48.2%, 그리고 50대가 5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체적인 고통으로는 피로, 수면장애, 통증, 면역저하, 소화기능 감소 등이 있고 정서적인 고통으로는 건강영양증이 커진다거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 코로나 블루 세미나 개최하셨던 이남희 교수님에 따르면 여성과 60세 이상 노인들이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 이외에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청년, 여성의 계층들이 그것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고 또 노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 안정과 생계 보장 대책이 부재하고 또 노인 우울감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느끼는 그런 고통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 중 92.7%는 노인이며 하지만 노인시설은 73.5%가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디바이드, 즉 정보 양극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활용에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과 청년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조사한 그래프에 따르면 노인들은 필요한 앱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약 30%가 되지 않았고, 또 전자상거래로 은행 업무 등을 보실 수 있는 비율들도 22.7%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이용률은 약 9%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대응은 미흡한 대한민국. 무의의 김건호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국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대응은 미흡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수치를 보시면 이번 사태 발발 후에 장애인 시설 휴관율이 약 86.8%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치되는 장애인들과 그들의 보호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의 생활 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답변이 87%, 또 부모가 심한 돌봄 스트레스로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73.7%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마스크로 인해 입모양을 볼 수 없어서 소통이 불가능하고, 또 수어 통역사는 마스크를 쓰지 못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채용을 연기하고 있고, 또 채용 인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등의 사기업들도 채용을 연기하고 있고, 또 262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계획 조사 결과 한 명이라도 채용할 것이라는 답변이 60.7%에서 21.1%로 대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답변은 전년 동월 대비 7%에서 25.6%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 규모별 채용 계획을 보시면 대기업은 37%, 중견기업은 21%, 그리고 중소기업은 18.5%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입니다. 채용시장의 불이익과 가사노동량의 증가가 있겠습니다. BCG가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65시간 집안일에 더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이 집안일 노동량은 여성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퇴사한 여성의 육아 노동 시간이 2배 증가한 반면,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퇴사한 남성의 육아 노동 시간 증가량은 희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실업을 하는 그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올해 남녀 취업자 증감표에서 3월에 남자는 8만 1000명이 감소한 반면 여성은 11만 5천명, 그리고 5월에는 남자가 15만 3천명, 여성은 23만 9천명으로 더 높은 비율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계층뿐만 아니라 저희가 볼 수 없던 그런 또 다른 계층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코비디보스와 그 자녀들입니다. 코비디보스는 코비드와 디볼스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3월 이용 건수가 작년 동월 대비 19.5%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법원과 주민센터 방문 등 이혼을 위한 절차 수행을 기피하려는 것에서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불화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자료를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이혼 건수는 약 1,700건 정도 감소한 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건가량 증가했고, 또 한국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 비율은 약 14%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코로나의 문제점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찻동에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는 문화입니다. 홈 루덴스,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문화생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놀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기술 활용한 문화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방탄소년단이 방방콘을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스트리밍한 영상입니다. 어서와. 방방콘은 처음이지? 우리 연습실 담배 Say what 내 춤이 담배 Say what Say what
유튜브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공유가 되었고 5천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잠시 멈춘 캠페인으로 국공립 극장들이 가장 먼저 공연을 중단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공연을 아예 중단하는 대신 생생한 공연 현장을 유튜브 라이브로 전달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작품을 선보이는 배우들. 그런데 객석은 텅 비어있고 카메라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을 중단한 극장이 유튜브 생중계로 관객들을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카메라 6대가 배우들의 세밀한 움직임을 잡아내고 지미집 카메라로 마치 스포츠 중계처럼 역동적인 샷을 만들어냅니다. 연극의 3대 기본 요소인 관객이 빠진 상태에서 저희 카메라가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배우분들께서 그게 몰입을 해주시고 극장 1열에서 보는 것 이상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게 저희 카메라 감독님들과 저희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을 하는 공연은 극장을 벗어나 스마트폰으로 또 TV로 더 많은 관객을 찾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무산될 위기에 있었는데 배우의 입장에서도 그냥 묻힐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너무 좀 신나고 솔직히 기쁩니다. 네.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잠시 네,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문화활동 지원 추진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 변화의 핵심 이슈인 언택트의 확산을 통해 온라인 산업이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또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주요 문화 관광 거점 실감 문화체험 공간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VR 기기를 통해서 집에서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른쪽은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이제 VR 견학을 실시를 했는데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 청와대와 똑같은 건물을 건축을 하고 또 이곳으로 어린이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매년 어린이날마다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견학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가상 공간에서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방역에 참여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광명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설립하고 연인원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공공방역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를 해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또 패널과 사회자와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새로운 시민소통 플랫폼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ICT 기술을 접목한 터치스크린, 또 영상통화 등을 통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원이 있겠습니다. 비대면 민원 업무 활성화를 하고 있고 또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보시는 것은 드라이브 스루 민원센터입니다. 3에서 5분이면 본인 확인을 거쳐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약 108종의 민원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 데이터 민관 협력도 추진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공개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고 방역 현황이라든지 강남구청의 여러한 통계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인데요. 먼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월 임대료를 좀 낮춰서 받는다거나 아예 받지 않는 등의 그런 운동을 촉구했는데요. 좋은 반응들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중소기업에게는 250억 원을 또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운동과 독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로마의 사진인데요. 이제 자가용 대신 자전거 이용을 국가 차원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요 도로에서는 아예 차량 운행을 금지를 시켰고
또 이 때문에 자전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헬스장이나 체육시설 같이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새로운 운동 방법이다 라면서 시민분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독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홈페이지인데요. 약 600여 편의 그런 공연들을 모두 무료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공연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원이 있겠습니다. 스마트폰과 QR코드를 도입한 방역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역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왼쪽은 베이징의 젠캉바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개인의 상태를 3가지 색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집중 관찰, 주황색은 자가격리, 그리고 녹색은 이상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일본 재무성의 스마트폰 앱인데요. 이제 블루투스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앱 이용자끼리 특정 거리 이내에 접근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 이상 접촉할 경우 데이터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과거 2주간의 데이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접촉 상대에게 통지를 해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민 참여가 있습니다. 홈스쿨링과 주민 상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우 좀 많은 감염자 수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락다운의 강도가 높다 보니까 학교를 가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학부모들이 연대를 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홈스쿨링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웹사이트는 영국의 상호지원 Mutual Aid 웹사이트인데요. 이제 지역 내 주민들끼리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서로의 상태를 알리면서 상호 간의 협력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현금지원정책 EIP와 인도 채권 발행이 있는데요. 이제 EIP 같은 경우는 개인 및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총 예산은 2,900억 달러, 약 340조 원으로 이 20개 정책 규모 중 2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든 가정에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또 소비를 장려하고 또 인도의 채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7백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한 일인데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취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국내와 해외의 대응 사례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어떻게 또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마을 마음 캠페인은 이제 강남구 마을 캠페인을 실시하여 정책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로의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이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내에서 보여진 마음, 문화 부분과 주민 참여 이 부분으로 보셨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키워드가 스마트, 그리고 ICT, 그리고 비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디바이스 현상 때문에 노인분들은 점점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또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들은 저희가 찾아보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를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이승원 박사님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하우의 공유가 필요하다. 또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상생을 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하루를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첫 번째 캠페인은 바로 직장인과 노인 연대 캠페인입니다. 저희는 3주 전쯤에 강남구 생활권 계획 발표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때 이제 봤던 게 역삼과 노년에는 주택과 업무 공간이 혼재할 뿐더러 이제 25세에서 44세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1분에서 2분 정도를 투자를 해서 노인분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 사용법 노하우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실시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 부스에 직접 오셔서 노하우 같은 거를 전달하면 저희 센터 측에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 디지털 오피니언 리더 육성 방안입니다. 이제 일부 노인분들을 선정을 해서 센터 내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실시를 해서 각각의 생활권 내 시설 등등에서 다른 노인분들에게 이제 활용법을 전파하는 그런 디지털 오피니언 리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트 1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